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때 의외로 이렇게 보석 같은 호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실률이 적고 굉장히 나중에도 향후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호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해오면서 도면을 많이 봐본 결과로 인해서 사전에 그 건물을 분양을 받으실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호실들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갔던 이런 호실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알아볼게요. 한 건물이 지어집니다. 지어지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 사무실에서는 각자의 그 설계 사무실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설계 방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계 회사는 약간 공용 부분을 강조하는 설계 회사가 있고요. 어떤 설계 회사는 내부 이제 전용 부위 내에서 이렇게 그 구조를 굉장히 잘 짜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최대한 각을 많이 살려서 코너 호실을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최근에는 이렇게 설계를 짜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되어서 가장 먼저 나가는 호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호실과 호실 사이에 끼어 있는 호실은 이렇게 한쪽 면만 베란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너 호실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투 베란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호실이고, 이거를 이제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쓰죠. 이거를 먼저 코너 호실은 2칸씩 분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 호실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인기 있는 호실들은 뭐냐면, 봐보세요. 똑같은 전용 면적을 만약에 40평을 쓴다고 하는데, 예상을 해보면 이 40평에 대해서 아파트 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 천정만큼만 이렇게 높이가 있고 40평을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 천정 높이가 만약에 2.2m라고 한 2.5m라고 쳐요. 2.5m라고 치고 40평을 쓸 수 있는데, 이 공간 위로 공간이 만약에 5m짜리가 있다. 5m짜리가 있고 실제로 40평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호실을 선택을 할까요? 아무래도 위쪽으로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적재를 하든지, 뭐 위쪽으로 뭐 다락을 달든지, 이런 활용도가 있는 이렇게 층고가 높은 호실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이 층고가 높은 호실들도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호실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층고가 높은 호실들은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설계적으로는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소방법과 복층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복층으로 실질적으로 구조를 짜서 실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복층 부분을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사례가 최근에 지식산업센터에서 많이 생겨서 이 복층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에서는 최근에는 이 복층을 잘 설계를 하지 않는 추세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층고가 높은 부분이 굉장히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괜찮은 물건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이냐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거의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그 자금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지식산업센터에 남아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뭐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렇게 수화물의 이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남아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유일하게 제조업 회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호실입니다. 지하호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중도 높게 설계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실 바로 앞까지 차를 대고 바로 이렇게 또 수화물을 이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 회사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지하를 분양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조업하는 회사들이 아파트형 공정일 때는 지상에서 그 업을 싹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지상은 다 그냥 업무를 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지하에서 그런 관련 그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했던 이런 담당의 기업들이 지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 지하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조금 분양을 받을 때 그 투자물건으로서 괜찮은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이렇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조업 회사들은 이렇게 제조 라인을 깔아야 되고 설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저하고 이 제조업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임대를 쓴다고 봤을 때 누가 더 오래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분양을 받아서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조업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가 그 시설 설비가 좀 들어가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대를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 전자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볼게요.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이 모든 제조업들이 사실은 그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이렇게 그 제조업들을 겨냥을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드라이브 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상층으로 보통 한 5층 정도 차가 올라가서 그 지상층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에 그 호실을 넣는 것처럼 그거를 지상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게 되죠. 옛날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제 제조업들을 특화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지식산업센터로 완전히 다 채워져서 서울 내에 있는 사실상 이렇게 그 제조업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인근에 제조용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반해서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설계가 서울 수도권 인근의 저층부는 거의 대부분 그 드라이브인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드라이브인 제조용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들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그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또 이렇게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토지가들이 또 수도권들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처럼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어가고 있는 또 추세를 보입니다. 이게 이 지식산업센터는 보면 환경적 요인,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자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해가는 것 같아요. 구조도 변화가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변화가 되어 가고요. 지속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수분양자들도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제가 금방 말했던 몇 가지 층고가 높은 호실, 그 다음에 그 테라스가 있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한 개 층에서 절반은 사무실 공간이고 절반은 바깥으로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그 바람을 쓸 수 있고 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층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그거는 이제 건물 외관상 어떤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나무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호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호실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호실이 되죠.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다든지 층고가 높다든지 코너 호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하에 좀 층고가 높은 호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를 바로 댈 수 있는 호실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는 호실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투자로서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을 하나를 더 가지고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호실은 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거의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잘 아시는 이렇게 뭐 대행사나 좀 인지도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똑같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